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노들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노들섬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보행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좀 끊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노들섬을 보시면 노들섬이 원래는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올 예정이었죠. 오페라 하우스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모전까지 했었어요. 공모전까지 다 했었고 몇 가지 안이 나와서 그 안들을 보면 굉장히 미려하게 해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좌초가 결국은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진행을 하다가 이게 뭐 6천억에서 1조까지 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동대문 DDP 같은 경우도 보시면 DDP가 비용이 한 4,800억이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4,800억이 소요가 됐어도 요즘 DDP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면 뭐 그 위상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효과를 돈이 들어가도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뭐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게 시위에서 자초가 됐고 그러므로 이제 노들섬이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여기다가 뭐 이제 농장 같은 거 만드셨었죠. 농장 같은 거 만드셨다가 굉장히 언론에서 되게 비웃음거리로 좀 사먹기에 좋은 소재여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그 농장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방문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욕을 좀 먹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또 이제 좋아하시는 게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시민들 의견을 이제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뭐 노들섬이 결국 이제 개발이 되게 됐는데 비용 자체는 딱 그 박원순 시장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정도 비용으로 했습니다. 한 5, 600억? 저는 이제 근데 이렇게 봅니다. 그 서울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고 그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 그 도시는 한국 내에서만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도시잖아요. 비용을 줄이는 거 뭐 물론 좋지만 또 투입을 해야 할 땐 그 비용 타당성이 뭐 있다는 전제겠죠. 그게 이제 근데 유형적인 가치가 있고 이제 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 관광객에 대한 그런 효과나 뭐 문화적인 그런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 같은 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노들섬이 뭔가를 하셨어요. 한 5, 600억, 5, 600억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490억 정도 들여서 복합 문화 기지로 뭐 탈바꿈한다고 하는데 9월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 지나가다 보면은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들어보면 그 버스에서 안내를 해줘요. 노들섬이 뭐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실체는 뭐 공연장, 문화집합소, 노들장터, 다목적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숲이 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기존 대비는 워낙 좀 줄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공간이 이제 국내에는 없잖아요. 노들섬이라는 게 굉장히 독보적인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는 봐봐야겠죠.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보가 별로 공개된 게 많지 않아서 스틸샷 몇 장 정도 이렇게 뭐 중심마당, 노들 윗마당, 노들 스탠드 특색이 어느 정도 있을지 사실 그냥 거의 대부분 잔디밭이거든요.
나무도 아직은 우거지기 전일 거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서 그것도 보존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 노들섬에 근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있어요. 노들섬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노들섬에 이제 그 보행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한강 인도교인데, 보시면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 이어주는 보행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느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 노들섬이 이제 가운데 있고, 그 남단 노량진, 북단이 이제 용산인데, 그 남단 쪽으로는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이 아치를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보행로를 만든다고 하고, 비용을 한 3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북단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북단은 보면은 뭐 북측엔 구조물이 많아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 때는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비용이, 이 보행교 자체도 지금 3, 400억인데 이 위쪽 비용은 더 크니까는 드랍하셨을 거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북측에는 이게 한강대교인데, 남측에는 이렇게 아치가 있고 북측에는 아치가 없습니다. 일단 아치를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바로 그냥 연결해 버리는 건 너무 시끄러울 거예요. 이 차 소리 때문에. 차가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 지금도 이제 여기에 보행론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데, 그래서 일단은 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고 시끄러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북쪽까지 연결을 했다고 쳐도 북쪽에서 지금 요렇게 지금 남쪽은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 하나 떨궈주고 여기 하나 떨궈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군데로 떨궈주는 모양새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쪽으로만 떨어져도 노들역 2번 출구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의미가 있고, 근데 이 북쪽은 여기까지 다리 교량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떨궈주거나 이쪽으로 떨궈줘도 여기서 이제 많은 보행자가 여기를 또 건너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 주변 교통이, 안 그래도 이 이천로 쪽 막히는데 교통이 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뭔가 이쪽을 지하차도화 하거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마땅치 않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공중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 뭔가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은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런 구조물 만드는 추세가 아니라 있는 것도 다 철거하는 추세라, 그것도 추세에 안 맞고 굉장히 애매해서 지금 뭐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하는데, 이건 아이디어를 모아서 될 건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 강변북로를 아예 뭐 지하화하거나 덮어버리는 계획도 있거든요. 여기 한강맨션 아파트에서부터 뭐 이렇게 아예 덮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스케일이 박원순 시장님의 스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때는 아마 저렇게 끌다가 그냥 다음 때에 넘겨버리실 거고, 21년까지 이제 이쪽만 완공해서 이제 치적으로 삼으실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보행로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브루클린 브릿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가 브루클린과 뉴욕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게 19세기에 만든 다리인데 현수교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현수교가 뭐냐면 이렇게 지지하는 기반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현수, 말 그대로 이제 선으로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가운데에 별도의 교각이 없어도 다리를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었는데, 여기 다리를 지을 때 중국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뭐 노동자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 다리를 짓고 그 대금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이 차이나타운을 사는 대금에 쓰였다고 하고, 이 차이나타운을 사서 음식점을 막 만들어서 중국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여담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브루클린 브릿지는 보행교를 만들기 좋은 이유가, 물론 여기도 이렇게 막 우리로 따지면은 뭔가 강변북로 같은 그런 느낌의 길들이 있지만, 이 끝을 가보면 이렇게 쭉 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여기쯤에서 이제 끊겼을 텐데, 이쪽은 이렇게 쭉 길이 이어집니다. 보행로가 쭉 이어져서 아예 도시의 센터로 떨어져요. 이 길 자체가.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제가 이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붙여드릴 텐데, 브루클린 브릿지의 영상을 붙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한강의 노들섬에 보행로가 생기는지 그걸 보시면은 감이 좀 오실 텐데, 여기 막 노점상 같은 것도 쭉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예 도시의 센터에 떨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용하기가, 보행자들이 이용하기가 괜찮은 게, 그냥 이렇게 도심에서 있다가도 관광을 목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브루클린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광이 뭔가 연결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 자체에도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360도 뷰를 찍은 사람들이니 그 사진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관광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보면은 이제 2층 구조고 1층에는 차가 지나다닙니다. 차가 지나다니고 이 2층으로 이제 걸어서 쭉 여행을 하시는 건데, 둘러보면 뭐 굉장히 뷰도 괜찮고 걸을 만한 길이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저 반쪽만 만든 저 보행로가 얼마나 많이 쓰일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9호선이랑 연결되고 하니까 괜찮죠. 의미가 있죠. 그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쪽이 노량진, 이렇게 이제 타고 와서 여기 지금 시장님이 만들어 놓은 밭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변화가 되면은 이렇게 와서 놀다가 9호선 타고 돌아가고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쪽으로 연결하는 건 뭐 좋죠. 이쪽 주민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즐기시기에 좋은데,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역도 여기로 따지면 여기 굉장히 멀거든요. 역도
이 위쪽으로 가야 신용산역, 용산역이 있기 때문에 역도 좀 애매하긴 해서 사실 효용성이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걸어와서 넘어가서 즐기는 건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생기고 이쪽이 다 이제 재개발이 돼서 여기서 놀다가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일은 아니라서 뭐 시점이 사실은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즐기려고 넘어오는 정도로 당장은 쓰일 것 같은데 그렇기엔 이미 뭐 보도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후 영상에서 브루클린 브릿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용산에 대해서 또 그 상상력을 펼쳐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